이 귀뚜라미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특히 올해 여름이 이제 워낙 혹독했기 때문에 그쵸. 가을이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또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네. 기분도 또 말캉말캉해지고. 무슨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 저 가을이요. 아, 진짜요? 옛날부터 제 별명이 또 가을 남자? 추남. 추남. 아니면 가을만 되면 괜히 혼자 우울해하고. 가을 타고. 요즘에 안 그랬는데 10대 때 심했거든요. 그래서 갈색옷 잘 어울리고 어. 약간 이랬던. 자, 뭔가 뭐 느낌 오지 않아요? 오늘 무슨 얘기였지? 오늘은 뭔가 자연? 약간 환경? 이런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감성적이다 보니까 뭐 문학? 이런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억지로 이렇게 감상 취한 척하지 마요. 저도 나름 문학 소녀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약간 수녀님 같은데요?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좀 가을 하면 딱 어울리는 또 네. 가을하면 귀뚜라미 또 그쵸. 어떤 그런 곤충이 무르익는 곤충이 무르익는 건 이상한데 여튼 오늘 곤충학자 정부희 박사님 나오십니다. 재미있는 남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와주셔야 반갑습니다.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거의 30회에 달하는 28회째인데 정말 많은 분을 만나 뵀는데 네. 곤충학자 선생님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진짜.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이 안에서도 들으니까 좋은데요.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극동 귀뚜라미예요. 가을 되면은 일단 귀뚜라미의 계절. 그렇죠. 네, 귀뚜라미 하면은 가을의 전령사 이렇게 또 이야기를 그렇죠. 하죠. 네. 네. 제일 흔한 게 지금 이렇게 한 음절씩 우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아파트에서도 풀밭이 조금 조성이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노래를 부르는 건데 우리는 운다라고 하죠. 귀뚜라미들은 보통 지금 같은 온도를 좋아해요. 평균 24도에서 26도? 이 정도 온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암컷을 불러드려야 들어야겠다. 되겠다. 우리가 좀 서로 눈을 맞춰야 되겠다. 수컷에 지금 적극적인 구애원이에요. 네. 갑자기 귀뚜라미가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왜요? 제가 그런 구애 활동 좋아해서. 갑자기? 아니, 러브 스토리잖아. 러브 스토리잖아.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여름에 매미 소리는 네. 저희가 꽤 많이 진짜 귀가 아프게 들었던 것 네. 같은데 귀뚜라미 소리는 살짝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색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 도시에 살았지만 어렸을 때는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귀뚜라미.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시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렸을 때는 환경이 좋았었던 거고 지금은 덜 들린다,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뚜라미가 살아갈 환경이 파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도심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에서도 그렇고 매미 소리는 여전히 잘 들려요. 맞아요. 예. 맞아요. 도심에서도 매미가 많은 것은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도시에는 뭐 웬만한 도로에는 그 나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애벌레들이 땅속에서 풀뿌리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도심에서 매미 울음소리는 매미 노랫소리는 쉽게 들리는데 이제 귀뚜라미는 자꾸 얘네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풀밭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버려진 나대지 같은 그런 풀밭? 그 돌도 조금 적절히 있고 뭔가가 이렇게 얘들이 맞아요, 은신할 맞아요. 그런 네. 장소가 좀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높은 빌딩들이 계속 개발해버리고. 예, 그러니까는 아. 바닥이 또 시멘트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포장 아스팔트를 하잖아요. 뭐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알을 어디다 놨느냐 흙에다 놔요. 흙 속에다가. 그러니까는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정보희 박사님 뭐 워낙 이제 알려주신 분이라지만 네.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어떤 그 프랑스의 파브르가 네. 있다며. 아, 한국에서는 정부희 선생님이 있다. 사실 제가 아는 곤충학자 파브르밖에 없어요. 저도. 파브르의 곤충기 어렸을 때 열심히 그렇죠. 맞아요.
저도 제가 한국의 파브르라고 하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어요. 파브르 서거 100주년 기념으로 어느 일간지 기자가 이제 취재를 왔는데 이 지구의 서쪽에서 파브르가 있었는데 우연하게 100년 후에 동쪽 어느 나라에 그 어느 나라 우리나라인 거예요. 파브르와 똑같은 길을 걷는 그것도 여성학자가 있다라고 해서 찾아왔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파브르랑 한 번도 서로 대비시켜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여러 가지 키워드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또 곤충기도 본의 아니게 떠밀려서 쓰기는 했지만 곤충기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야외 연구소를 또 차려놓고 곤충을 키우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제 제 꿈이 또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교사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곤충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고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쉽고 또 정감 있게 이제 자꾸 곤충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파브르랑 이렇게 조금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만족하셨군요. 네, 그래서 아유 대만족이죠. 좀 전에 영어 교사라고 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애초에 꿈이 그런 곤충학자가 아니셨던 아니었죠. 건가요? 영어 교사 문과인데? 네. 이건 그러게요. 이과 아니 이과? 저는 한 번도 제가 생물학과, 이과 이제 뭐 이쪽으로 갈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살았던 곳은 시골이라서 시골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건 동화책, 하늘에 떠 있는 별, 달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다르다. 나는 도시여서 오락실, 놀이터 이런 건데 와 완전 배제되네. 놀이터 이런 건데 와. 제가 되게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때 막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부임하신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캔디 같은 머리를 하고 너무 이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나는 이 선생님처럼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게 내 장래 희망이다. 이제 그때 희망 하나를 딱 걸어놓고 공부를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대학도 영어 교육과를 진학을 해서 이제 영어 선생님 길을 탄탄히 걷겠구나 했는데 결혼을 좀 빨리 하는 바람에 결혼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출산을 했죠. 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아이를 맡길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매우 없었어요. 여성의 사회활동 자체가 곱게 보던 때가 아니어서. 예, 그리고 또 내 아이라 해서 내 손으로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더 키우고 2년만 더 키우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둘째까지 나면서 육아 기간이 이제 7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맞아. 많이 네. 그렇게 되시죠. 그래서 영어를 버렸어요. 영어 교사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버리고 나니까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에서 딱 놓으니까. 제가 고고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있었어요. 고고학? 네. 고고학이요? 전국을 유적답사를 그렇게 다녔어요. 다니다가 우연하게 폐사지에서 피어있는 야생화를 봤어요. 네. 이 야생화를 날마다 본 야생화인데 그때 뭐가 일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심장이 딱 멎는 듯 하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정말? 얘들 제가 꽂힌 거예요. 속된 말로. 야생화 꽂혔어요. 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곤충이 눈에 보였어요. 곤충이 어느 식물에 보면 어느 곤충이 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곤충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을.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직감적으로 작년에 봤던 애가 올해 또 있지? 봄에 봤던 애가 여름에 또 있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호기심이 발동이 되면서 내가 얘한테 이름을 좀 불러주고 싶다. 곤충 너는 나에게 꽃이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난관은 엄청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것들을 잘 극복을 해내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도 제가 꾸준히 상업적인 거 다 옆으로 다 제외하고 네. 그 연구의 길로만 몰두할 수 있었던 게
그 동기가 순수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동기가 순수하셨던 거 시작은 좀 인정을 하겠는데, 좀 뒷조사를 해봤더니, 아니, 근데 책을 많이 쓰셨는데, 뭐, 여기 이렇게 뭐, 베스트셀러도 있고, 대중서도 있고요. 이게 속세로 초라한 연구자적인 모습을 보이셨지만, 이력이 안 그래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속세를 떠난 일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출판사에서 제 이력을 보고 저를 3번을 찾아왔어요. 저는 늦게 공부를 해서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서는 계속 그러니까 다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3전차에서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 출판사 그 대표를. 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 뜻밖의 장소니까. 그래서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 생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책을 한 권을 쓰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허락을 했어요. 네. 이제 초고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편집자한테 장문의 메일이 왔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닌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독자잖아요, 편집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들이 왜 이러죠? 제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곤충들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이 미물의 생활들이 어떻게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순수하고 어떤 때는 치열하고 이러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마지막이자 첫 책이 나한테는 이제 성공이다. 독자가 있든 없든 그거는 이제 출판사의 몫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저는 뭐 인생은 저는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이것도 내가 할 일이다. 이제 주경야독으로 연구 활동은 계속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쪼개서 이제 책을 냈죠. 낸 책이 보니까 한 30권은 되는 것 같아요. 30권? 와. 제가 봤을 때 그 에디터님이 일부러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진짜로. 솔직히, 약간 그러지 그리고 않았을까? 마음으로 울었는데 괜히 눈물 흘렸다고 막 쓰고 막, 글이 좋으니까. 너무 욕심난 나머지 진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오늘 곤충 이야기도 이렇게 무르익어 갔는데, 곤충 관련해서 제가 이제 OX 문제를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곤충도 위기에 처하면 소리를 지른다. 난 이거 진짜 못하는 케이스거든. 난 심지어 역사 퀴즈도 막 틀리거든. 그래서 그거 안 되지 않아요? 난 정말 퀴즈를 못 맞히는. 자, 문제 나갑니다. 네네네. 자, 1번. 곤충도 위기에 처하면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리든 안 들리든 네. 곤충들도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면은 소리를 지른다. 맞는가요? 틀린가요? 자, 하나, 둘, 셋. 에이, 감수성이 없어. 에이, 곤충이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를 읽으면 개미들이 밟힌 다음에 막 난리가 나. 자기들끼리 대화도 해. 에이, 아니야. 소리를 어떻게 질러요? 말도 안 되죠. 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소리를 저 지른다고요? 마지막이죠. 네. 자, 세상에. 그런 거는 아니고. 이래요?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하고 얘들이 좀 날카롭게 소리를 냅니다. 그들의 언어가 있겠지.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곤충이 많지는 않아요. 네. 한 5% 정도만 될까요? 곤충 전체에서. 네, 많지 않네요. 대표적인 게 여치, 배짱이, 귀뚜라미, 매미. 그럼
그럼 원래 이게 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소리를 그렇죠. 내는 거죠? 얘들은 왜냐면은 의사소통 수단이 소리인 거예요. 소리인데 그 소리의 가장 근원적인 거는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종의 짝짓기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같은 동료가 자기들 영역이 있는데 가까이 온다. 그러면은 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요. 오, 오지 말라. 네, 제 귀에는 그게 들려요. 세상에. 부드러운 들리세요? 네,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조금 신경질적인 날카로운 소리를 내요. 짝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훨씬 더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네, 부드럽기도 하고. 오늘 BGM은 약간 배 가까운 쪽이었던 것 같아요. 부드러웠어, 아까 귀뚜라미 씨. 매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천적이 새인데요. 새가 이 매미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절규에 가까운 짧은 비명 소리를 내요. 이렇게 하겠네요. 유심히 들어보면은 아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구나, 비상 상황이 일어났구나라고 느낄 만큼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들을 수 있다. 네, 네. 그 곤충들이 네. 우리가 이제 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매미가 운다, 뭐 네. 귀뚜라미가 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웃고 있는 소리 막 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는 소리일 수도 있지 않아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질문 아니야? 아니 약간 아니, 곤충 근데- 입장에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네네. 매우 진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음벌레의 임무는 짝짓기예요. 얼음벌레가 사는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짝짓기 한 후에 알을 낳아야 돼요. 그 과정이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아이들은 암컷이 심사를 해요. 오 심사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왁자지껄 어떤 그런 유쾌한 분위기보다는 진지할 것 면접 같아요. 보듯이. 그렇죠. 저를 그러니까는-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한 거예요. 수컷이 계속 노래를 부르면은 암컷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보통 수컷이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그 개체가 다른 곳에서 경쟁적으로 같이 울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수컷이 자기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공개 구운을 하는 거예요. 보통 수컷은 돌 밑이나 낙엽 아래에서 숨어서 울거든요. 돌 아래나 나뭇잎 사이에는 약간 빈 공간이 생겨요. 거기에서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내면은 어떻게 돼요? 크게. 에코음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고해 부르는 거야. 어찌하니까, 어찌하. 시스콘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암컷이 이제 헛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머,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쟤는 더 잘생겼을 것 같은데. 유전자가 훨씬 더 제가 우월할 것 같은데 어머, 이 왼쪽에 있는 애는 더 괜찮은 더 것 같아. 잘생겼을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머릿속이 지금 복잡하겠어요. 복잡하겠네요. 암컷이 찾아가요. 수컷을 찾아가면 거기서 이제 짝짓기가 이루어져요. 꽤나 구체적이네요. 후회하고. 아이고,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막. 그렇죠. 이제 후회한들 뭐 소용이 없나요? 선생님, 본심을 앞에 나오시고 갑자기 뒤에. 혹시 결혼을 후회하시나요? 이거 편집하지 마. 이거 아주 중요한 각이야. 나오셨어. 진심이 나오셨는데. 네, 저희 다음 퀴즈 또 넘어갑니다. 네. 자, 우리 하루살이 다 잘 알죠? 알죠, 네. 알죠, 알죠. 하루살이는 이름처럼 딱 하루만 살 수 있다. 하나, 둘, 셋. 몰라? 하루살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고 선생님 맞이했어야지. 하루살이니까. 기본적인 과학. 선생님, 하루만 사니까 한 명이 참고로 하루살이일 중요한 건 거예요. 나 고등학교 때 생물을 되게 잘했었어. 아, 그래요? 물화생지 중에 유일하게 생물만 잘했거든. 오늘 갑자기 자신감이 빛나기 시작하는 확 거야.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지 않습니다. 아싸! 아싸! 네. 아니, 근데 왜 이름을 하루살이로 지은 거예요? 그건 위의 편견인 거지. 그렇죠. 그건 이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지은 거죠. 네, 얘는 얼음벌레가 사는 기간이 짧으면 하루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루 사는 아이는 성공한 아이예요. 아, 잠깐만. 그러니까는 하루에서 보통은 일주일 정도 살아요. 길게는 열흘까지 사는데 네. 조금 우리가 깊숙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루만 산 아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충생 중에서 가장 성공한 왜요? 하루살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빨리 죽어. 아니죠. 아, 빨리 만났구나. 그쵸. 얼음벌레 임무는 짝짓기 후 산란이에요. 알을 낳는 건데 짝을 빨리 만나서 이미 알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수컷 입장에서는 맞아. 자기 유전자를 넘겨주고 죽은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어른벌레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잘한 거거든요. 단 하루를 살아도 네. 불타는 사랑을 하고 떠난 거야. 진짜. 그래서 탁 치고 빠지네요. 만일 알을 못 치고 낳다 빠지네요. 하더라도 치고 빠져. 알을 못 낳다 하더라도 치고 빠져가 뭐야. 죄송합니다. 불타는 사랑 얘기했더니 뭘 또 치고 빠져. 이 사람 진짜 좀 저기 되게 당황스럽네 진짜. 아니 이렇게 하루 왜? 아니 왜 이렇게 사랑에 부정적이했어? 여기 회식 자리야 혹시? 당황스럽네. 치고 빠진다니. 나 참. 탁 치고 빠지네요. 번식을 못했어요. 운이 나쁘게 계속 일주일이 길어지는 됐는데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연사합니다. 그럼 교미를 하면 빨리 주는 거예요? 교미를 하면은 그렇죠. 수컷 입장에서는 이제 정자를 넘겨줬으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는 거의 죽을 거고요. 암컷은 알을 낳으면 죽게 되고요. 오묘하다. 우리 사람을은 생애 주기를 한 살이라고 불러요. 하루살이 한 살이를 보면은 얘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물 속에서 살아요. 주로 정말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는 하루살이들은 1년의 수명이 전 생애 기간이 1년에서 2년을 보는데 애벌레 기간이 대부분이 95% 정도? 그때 물속에만 있는 네, 거예요? 물속에서 또 수서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하루살이들은요, 짝짓기 하는 의식이 되게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애벌레로 있다가 우아해서 이제는 물 밖으로 나오는데 얘들이 본능적으로 불빛을 향해서 날아요. 불빛이나 아니면 낮은 경우에는 어떤 표지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쑥 맞아요. 올라와 있는 표지판에 눈에, 붙어 있잖아요, 항상. 그런 곳을 이제 수컷들이 다 날아와요. 날아와서 얘들이 상하로 날아요. 위로 업다운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상하로 이렇게 나는데 그럼 한방눈이 나는 것 같아요. 밤에 보면은 가로등 앞에서 그러면은 한방눈이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집단 혼이라고 해요. 얘들이 집단 군무를 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막 이렇게 춤을 추는 네, 거예요? 같이 군무로 나눈 거예요. 나는데 우리 사람 눈으로는 이게 댄싱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군무라고 하는데 얘들이 수백 마리가 같이 날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공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컷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 어머머. 어디에 있을 암컷들아,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그러면 암컷들이 그걸 보고 찾아와서 거기서 또 골라내는 거예요, 암컷이. 심사를 해서. 여러 마리 네. 있으니까. 네. 나 남자로서 좀 그렇다. 이거. 전 들으면서 약간 기분이 좋네요. 심사하고 막 이런 게. 곤충의 세계는 대개 모계 사회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암컷에 있습니다. 아니 인간 세계도 비슷하지 않나요? 먼저 대시해야 되고 막 버림받고 줘야 되고. 하는데 안 되고 막 무슨 얘기야. 갑자기 옛 추억이 버림받았던 추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네요. 네, 참. 그렇던데. 아니 그 하루살이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쨌든 길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정말 우리가 아는 곤충들 중에 길게 사는 약간 장수곤충 맞아. 같은 것도 있지 장수곤충 않을까요? 있죠. 대표적인 게 매미 있죠. 매미가 오래 살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사는 매미가 있어요. 걔 이름은 17년 주기매미라고 불러요. 17년마다 어른벌레가 한 번씩 나온다 그래서 17년 주기매미고 13년마다 나오는 아이는 13년 주기매미라고 하는데 어른벌레는 당연히 짧아요,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번식기니까 애벌레가 땅 속에서 성체가 돼 있지. 17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옛날에 그런 거 읽었었거든요. 학습 만화로. 근데 읽을 때는 되게 불쌍하게 느꼈었어요. 네. 그냥 네. 올해 왜 저렇게 살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 우리 인생에 뭔가를 이루기까지 우리도 계속 노력하고 살고 맞아요. 막상 성취는 정말 짧고 한순간이고 제가 잘 좀 따라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좀 느껴지는데. 되게 잘하시네, 진짜.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잖아요. 네. 유별난 곤충들은 적어요. 그렇죠. 열대 지방이나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몸 색깔도 좀 수수하고 몸 크기도 그렇게 열대 지방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다음에 몸에 독성 있는 곤충도 매우 적어요. 우리나라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곤충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좀.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있어. 곤충은 남의 밥을 탐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그럼 생명체의 본능 아닐까요? 이거는 원래 무조건 뺏어야죠. 원래 친구 반찬 먹는 게 맛있어요. 아닙니다. 곤충은 절대 남의 밥상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진짜요? 다행이야, 같이 틀렸어. 왜 이렇게 착하지? 네, 곤충은 자기의 밥만 먹습니다. 진짜요? 그게 곤충이 지구에서 공존하면서 대번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 식물을 좋아하는 종이 따로 있고 시체나 배설물을 좋아하는 분해자가 따로 있고 육식주의자가 따로 있고 배추나 그 케일을 좋아하는 종이 따로 있고 콩과식물, 오동나무를 먹는 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식물도 채식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식물도 각각 나눠 가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사람처럼 모든 그 음식을 다 먹어요. 먹게 되면은 이 곤충의 수가 종수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식량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식량이 부족할 거라고요. 음식이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설물이 이 지구에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배설물만 먹는 종만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생존 가능성이 높네. 네. 그리고 채식주의자 중에서 진짜 아까 막 냉이 이런 식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식물을 먹는 배추 흰나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식물 먹는 그 곤충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종은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배추 흰나비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얘들이 사는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비어지죠. 얘들이 당연히 지구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종들이 세력을 더 넓혀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해서 빈 공간까지 채워지고 그리고 아니면 종 분화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곤충은 결국은 자기 밥을 사수하는 게 결국은 곤충 전체를 보면은 곤충이 지구에서 살아남는데 큰 공헌을 한다. 야, 얘네들이 오래 간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좀.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다큐 같은 거 보면 네. 막 벌들끼리 싸우는 거, 막 더 큰 벌들이 막 작은 벌집 가서 막 완전 막 파괴해버리고 그런 거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그것도 돼요? 벌들도 뭐냐면은 상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곤충을 우리가 이제는 다 1차 소비자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꿀벌하고 우리가 말벌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네. 꿀벌이 아랫단계.
예, 꿀벌이 아래 단계고 꿀벌의 바로 윗 단계가 말벌 종류예요. 그래서 얘는 꿀벌은 꽃가루나 꽃꿀이 필요해요. 자기의 그 왕국을 그쵸. 예,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벌레들이 꽃가루와 꽃꿀을 먹고 사는데 거기에 비해서 말벌의 애벌레들은 육식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말벌의 그 일벌들 있잖아요. 이 일벌들은 그 벌집 속에 들어있는 애벌레를 키워야 돼요. 애벌레는 얘들의 이 관계를 보면은 동생이에요. 동생벌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깥으로 사냥을 나와야 돼요. 특히 여름에는 곤충이 별로 없어요. 봄에 비해서. 그러면은 말벌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아랫 단계인 꿀벌집을 하나를 털게 되면은 그 안에 애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자기 말벌의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서 꿀벌집을 하나를 터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단지 사람들은 꿀벌로부터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화분도 얻죠. 맞아요. 꿀도 얻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경계를 하는 거지 자연 생태계에서는 오히려 꿀벌의 개체수를 조절을 해주는 게 말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네. 네네네네. 아, 이 중요해요. 자, 모기와 바퀴는 백해무익한 곤충이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하나, 둘, 셋. 여태까지 제 수업을 못 쓰는 거야. 아니 제가 아니, 그렇게 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아니 그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지금까지 선생님 강의가 있는데 오겠어? 근데 무긴 바퀴는 정말 이거죠? 약간 봐봐. 완승. 이거죠? 약간 네. 봐봐. 얘는 완승.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완승. 모든 생물들은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생태계에서 보면은 이 늘어나는 포유동물들, 예를 들어서 산속에는 설치류, 쥐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런 동물들을 얘들이 이제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아, 쥐 이런 데도 모기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애벌레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해요. 모기 애벌레는 물 속에서 살아요. 그렇죠. 예. 물 속에 살아서 물속 수속 그 생물들에 있어서 가장 그 밑바닥인 그 아래 단계인 그 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먹는 그렇죠. 예. 프랑크톤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물 속에서는 얘들이 그 생태계를 어떤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왜 공급원이 되는 거죠. 중요한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는 굉장히 생태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 거고, 네. 뭐 수생종들의 생존에도 직결되고 네. 또 이들과 산에 있는 포유류 개체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렇죠. 중요한 어떤 네.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조절자 역할이 지금 깨진 거죠. 깨지기 때문에 모기가 지금 대번성을 하는 거죠. 저희가 많이 죽이고 있는데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이 그러니까 모기 애벌레들을 물속 생물들이 조절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모기의 애벌레들이 사는 환경은 오염된 환경에서도 매우 잘 살아요. 그러니까는 그 물웅덩이 같은 거. 네, 물웅덩이, 분뇨가 흘러도 그러니까 많이 오염이 된 곳에서도 모기 애벌레가 살 수가 있고요. 가축 사육장 그렇죠. 근처. 네, 그리고 또 수량이 적어도 살 수가 있어요. 물이 요만큼만 있어도. 예. 그런데 이 모기의 포식자들은 수량이 풍부해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물고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수량이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맑아야 돼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오염이 이제는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하면서 이게 생태계의 전체적인 물 생태계가 이게 조금 오염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모기의 애벌레가 훨씬 더 확장성이 더 좋은 거죠. 사는 서식지가.
그리고 또 모기 자체가요. 모기가 굉장히 좋은 DNA를 가졌어요. 모기 자체가 내성이 강해요. 생존력이 강한 네, 생존력이 매우 강해서 우리가 약을 살충제를 얼마나 많이 써요? 그 살충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취약한 곤충이 있어요. 그런 곤충에 비해서 얘들은 내성이 좀 강한 편이에요. 센 친구들이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도시개발, 자연 파괴 이런 것들이 모기의 생존에 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얘기잖아. 역설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계속 죄책감이 드는 게, 저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벌레를 보면 사실 잡기 바쁘고 그냥 너무 무섭고 막 모기 파리는 어떻게 뭐 이렇게 그래도 만질 수라도 있는데 뭐 아니, 모기파리를 이렇게 만져? 아니 이렇게 이 특이한 사람이. 이렇게 만지죠. 터치한다고? 터치.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 명시시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 거의 우리에게 노출된 곤충이라는 것은 해충들이고 그리고 벌레. 그래서 곤충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본 것 자체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잠깐 용어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요. 벌레하고 곤충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벌레는 다리가 많은 동물 또는 다리가 없는 동물. 그런 동물들이 기어가는 모습이 꿈틀꿈틀 기어가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동물을 우리가 벌레라고 부르고요. 그 벌레들 중에서 이제 다리가 6개, 그 다음에 더듬이가 2개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곤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벌레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게 곤충인 거예요. 저는 반대인 줄 알았어요. 예, 우리가 바퀴벌레 하잖아요. 근데 뒤에 벌레를 빼셔야 돼요. 곤충이. 네. 얘는 그냥 바퀴예요. 바퀴 이름이 왜 바퀴냐? 처음 지은 사람이 바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바퀴는 우리나라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퀴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우리 국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바퀴벌레라고 하는데 원래 정식 이름은 바퀴다. 네. 예.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또 벌레만 붙이고. 근데 이제는 바퀴를 보면은 과연 얘들이 뭐 익충이냐 해충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익충이냐 해충이냐는 결국은 사람의 잣대예요. 곤충은 인간보다 훨씬 앞서 지구에 나온 선배거든요. 선배님들이 선배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먹이 싸움이에요. 우리 먹이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이 원래 먹었던 밥을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끼어들어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어떤 서로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해를 주면 해충,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면 익충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나누기도 하는데 그 생명은 생명 자체로서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 잣대로 굳이 얘네들을 해를 준다, 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죠. 우리의 기준일 뿐이다. 그렇죠. 바퀴도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생태계의 어떤 역할을 해요? 먹이사슬 중에서 2차 소비자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얘들이 잡식성이에요. 잡식성이다 보니까는 우리 집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쓰레기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얘들이 다 먹어서 분해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는 바퀴 자체는 독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걔는 독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느낀 혐오감. 혐오감이죠. 근데 그 크기도 있고 나는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곤충은 기본적으로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요. 그런데 날더라고요. 바퀴는 집안에 들어오면은 잘 안 날지, 걸어 다니는데 얘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야외로 나가면은 꼭 드론을 띄워놓은 것 같이 날아요. 네. 몸집이 크거든요. 몸집이 크고 얘들이 날개가 조금 가죽질이라서 약간 두터워요. 맞아요. 두터워서 그러니까 나는 게 살포살포시 아니고 이렇게 그래, 들려요. 막 하면서 약간 묵직하게 날아요. 제가 딴 건 몰라도 그거 잘 알아요. 저희 옆집에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바퀴들이 우리 집에 하루에 2마리씩 들어왔거든요. 맨날 내가 민중사를 영어 사전으로 때려잡았거든, 그거를. 사전으로 때리고 그걸 퀴즈 닦았지.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잠깐 있을 때 바퀴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전 같은 걸로 이렇게 때려 잡았는데 남편이 바퀴벌레는 때려잡으면 안 된다. 바퀴벌레는 그렇게 눌러서 죽이는 순간 알을 발사하면서 죽기 때문에 더 많은 개체가 생긴다. 무조건 잡아서 변기에 넣고 버려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바퀴는요, 약간 육아곤충에 들어가요. 육아를 한다고.
케어를 한다고. 이 자식들이 매력 있네. 애도 키워요? 나 그런 거 되게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알을 낳을 때 알 집에 우리 가방 그 손지갑 네. 예, 손지갑 같은 모양의 알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알을 이제 몇십 개를 이렇게 낳는데 그 알을 자기 배꼽무늬에다가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달고 다니느냐? 진짜? 얘가 부화될 때까지. 모성애가 와. 외부의 어떤 위험에서부터 이제 엄마가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에서 애벌레가 될 때쯤 되면은 비로소 배꼽무늬에서 알집을 가장 안전한 구석진 곳에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런 행위도 우리는 육아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때 뭐 이렇게 뭐가 확 퍼져나간다 이런 어떤 이런 건 좀 건 아닌가요? 혐오감을 조장하는 거고 의외로 이제 어떤 육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 10대 때 아픔을 딛고 네. 화해하고 사회생활 과거사 청산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내 연구 전공이야. 박기화의 야, 과거사 청산. 야 나한테 괜찮았죠? 내 괜찮았죠? 논문이야 그거. 야 진짜 야 나한테 과거사 청산하래. 야 진짜. 저번에 저희 예전 남성현 선생님 나오셨을 때 이제 인류가 기르지 않는 야생동물이 뭐 지구상의 3%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곤충의 개체수도 지금 줄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줄죠. 종수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 있죠. 정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이제 오늘 이 방송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오늘 분명히 가서 저 올해는 곤충이 정말 없어요. 작년보다 더 없어서 제가 위기감을 느껴요.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요. 이 얘기를 항상 해요. 하는데 이 얘기를 한 지 벌써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래요? 제가 방송 인터뷰 때마다 아니면은 뭐 언론 인터뷰 때마다 주로 오는 질문들이 그렇거든요. 올해 곤충이 좀 어떻나요? 많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저는 너무 위기감이 느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은 곤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게 벌써 5년째인데 내년에 만약에 이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은 차라리 올해 지금 거의 안 보이는 올해가 내년보다는 더 나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솥동그리가 멸종 위기종인데 그냥 심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지금 19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보이질 않아요. 일단 멸종위기종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얘들이 만에 하나 한번 나타나게 되면 다시 또 이걸 원위치를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멸종위기종으로 지금 그대로 지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다행히 몽골에 있는 솥동구리와 우리나라에 있는 솥동구리의 그 유전자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영양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는데 이제 키우는 거는 우리 몫이잖아요. 데려오는 왔지만. 그래서 지금 얘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표본도 몇 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의 지금 우리가 생태나 얘들의 관련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도 되기 전에 얘들이 우리 땅에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서. 예전엔 당연한 네. 거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몽골에서 데려와서 키우는데 한계가 많이 있죠. 얘들이 키우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과연 복원을 할 때 어느 장소에 얘들을 방사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숙제는 되게 많아요.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Don't meant to survive.
곤충은 사실 이렇게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렇죠. 곤충이 얼마나 네. 중요한가 싶은데 네. 사실 그 근간은 곤충이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곤충이 카리스마가 없다. 예를 들어서 반달곰, 황새 이런 카리스마 있죠. 동물들은 무섭죠. 카리스마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듣기만 해도 머릿속에 맞아요. 딱 뇌리에 남으면서 얘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보존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맞아요. 곤충은 일단 크기도 작고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별로 정서적으로 얘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곤충 올해 한 마리가 한 종이 없어져서 인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곤충이 사라지면은 문제는 지금 당장 그 영향이 지금 현재는 안 나타나지만 그게 한 1000년 단위 아니면은 1000만 년 단위로 하면은 엄청나게 크게 이 지구의 환경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야, 이건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생산자는 식물이라 하지만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곤충이에요. 위에 그보다 조금 몸집이 큰 2차 소비자나 3차 소비자, 그러니까는 개구리, 뱀, 새, 맨 꼭대기는 우리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곤충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무지했구나. 그리고 바퀴벌레 얘기하면 저도 그 죽이는 순간 알을 막 퍼뜨려서 우리를 더 괴롭힌다. 사실이라 믿었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안의 괴담이구나. 너무 좀 생각이 많이 깨지게 되고 곤충이 우리의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사실 자체를 좀 인정할 수 있는 되게 좀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항상 이제 벌레, 곤충 보면은 죽이기 바쁘고, 이렇게 밀어내기 바쁘고 이랬었는데, 결국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또 공생해야 될 관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나 맞아요. 행정가들은 민원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는 하죠. 이제 앞으로 살충제를 뿌리는 걸 보고 민원을 넣어야 될 시기가 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좀 바뀐다. 이제 그런 시기가 곧 오기를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저도 이걸 기억하겠습니다. 중요한 말. 선생님 통해서 사실 곤충이라는 주제가 오히려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인문학적인 이야기고 윤리적인 이야기라는 걸 다시 좀 깨우치게 해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다음 시간에 역시나 재밌고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음 속에 그려보는 햇살 가득 담은 꿈 in my heart. Tell me why you play me like a